그리고 이 지금까지 일어나서 피할 수도 없고 존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자꾸 다 저렇게 말하니까.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김세론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핵심이 바로 뉴욕 남편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김세론 씨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김수현 씨에 대해서 화살을 돌렸던 그 누구도 이 뉴욕 남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뉴욕 남편에 대한 가수연 김세희 씨의 적극적인 옹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좀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이런 여론몰이를 처음 당해보거든요. 네. 이제 막 누군가 뭔가 비디오를 하나 올리면은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게 막 진실인 것 마냥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저는 이제 불과 이거를 몇 주밖에 안 겪었는데도 이게 저는 물론이고 이제 저 주변 사람들까지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보호하는 한편 본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인터뷰에 나서는 인물들의 얼굴을 박제하고 괴롭혀왔던 방식. 그동안 김세희 씨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사실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결별 이후 확실하게 만남이 확인되는 전 남자친구만 운동선수, 가수, 알바 동료, 아이돌 연습생, 미국 남편까지 총 5인입니다. 이마저도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인물들만 줄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에게 있어 김수현 씨는 전남친이었던 셈입니다. 뉴욕 남편은 고인이 사망하기 불과 4, 5일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 본인이 집착과 폭언, 폭행으로 인해 힘들어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두가 뉴욕 남편을 외면하는 현실. 즉, 김세론 씨를 위한다는 인물들에게는 고인이 대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과 본질이 중요치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김세론 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한 것 자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그녀가 했던 발언들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최측근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현실을 취재 과정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특히나 고인이 직접 사귄다라고 지인들에게 말했던 과거 남친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조차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파묘되지 말아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마땅히 고인은 편안하게 안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체 이 일을 누가 왜 벌였는지 진심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그간의 취재를 통해서 지난 2월까지 확인이 된 김세론 씨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살 때부터 평생을 쉴 틈 없이 연예계 활동에 매진해왔던 인물이지만 음주 사고로 인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알바 현장으로 내몰려야 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소녀가장의 무게와 생활고 속에서 마주한 철저한 외로움으로 인해 내키지 않던 미국 남편과의 결혼까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최측근들 모두가 극구 말렸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세론 씨 본인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고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남편에 대한 좋은 인상도 신뢰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세론 씨는 한국에서의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서의 버거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결혼이었지만 오히려 더더욱 큰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왔던 뉴욕 남편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김세론 씨가 그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왔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면 나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답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고인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 20여 차례 이상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인이 생을 달리한 방식은 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칭 연예인 자살방지협회 소장이라는 권영찬 씨는 고인의 자살 방식을 희롱식으로 묘사하는 한편 고인이 생전에 피해 망상이 있었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파닥 해갖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씨가 조금 불안정했어요. 조금 불안정해. 살짝 조금 유가족한테 죄송한데. 이는 자살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문화된 자살협회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연예인 자살예방협회라는 자체가 아무런 전문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비인가 단체였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김세론 씨의 고인 모독을 하는 자가 그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에 대해 그 어떠한 검증도 없이 권영찬 씨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그대로 송출했던 지상파 뉴스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간 자해를 해왔던 김세론 씨의 극단적인 선택, 변경 방식에 대해서 프로파일러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해는 생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김세론 씨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간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했다면 정말 생을 마감할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고인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이전의 자해가 아닌 스스로 생을 마감할 남다른 결심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인은 왜 그렇게까지 절망했던 걸까? 이와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어렵사리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마지막 선택을 하기 불과 며칠 전 지인과의 통화 녹취 자료였습니다. 먼저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세론, 통화 돼요? 아니야, 무슨 일 없고. 아니, 이게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튜브로 막 무당들이 신점 내 거 본 거, 그걸 보여주는 거, 내 신점 본 거, 그걸 보여주는데 다 내가 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미 죽어야 된다고 시간이 멈춰 있다고 그러고, 유튜브에 몰라. 그리고 이미 진짜 일어나시피 할 수도 없고, 존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자꾸 다 저렇게 말하니까. 녹취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세론 씨는 미국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뉴욕 남편과의 각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원할 때 폰 오픈하기, 전 여친, 전 남친 흔적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언급 금지, 가스라이팅 금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어길 시 회당 $1,00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는 생활고로 인해서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조차 김세론 씨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느냐라고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기면 $1,000라는 거액을 내야만 하는 각서. 김세론 씨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각서에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나오기 힘든 표현들과 내용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하지만 뉴욕 남편은 김세론 씨와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와 같은 각서를 내놨다는 겁니다. 사실 김세론 씨와 뉴욕 남편과의 갈등은 단순히 말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툼 과정 속에서 김세론 씨의 핸드폰이 2차례나 부셔져 한국에서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인들 역시 뉴욕 남편의 집착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김세론 씨 본인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DM과 사진까지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고인이 마지막으로 보냈을 SOS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김세론 씨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서 뉴욕 남편이 내놓은 답은 그야말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조용한 다세대 아파트이며 방음이 취약해 폭행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미가 항상 저를 보러 미국에 와줬다. 누가 폭행을 당하려고 미국까지 오느냐? 나는 결코 폭행을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아닌 미국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가정폭력을 연관짓는 것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뉴욕 남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방음이 취약한 곳인지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뉴욕 남편 외에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그 어떠한 검증도 없는 뉴욕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의미입니다. 가수연의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뉴욕 남편의 주장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말해달라. 김수현 씨와의 얘기는 안 했느냐? 김세론 씨가 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논점을 전환시켰습니다. 사실 김세론 씨가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한국에서의 암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김세론 씨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새 삶을 위해서 버티고 참는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를 극도로 괴롭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서 녹취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김세론 씨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뉴욕 남편과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 남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성격차로 인한 갈등과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뉴욕 남편이 보낸 유튜브 UR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 해당 유튜브 URL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김세론 씨가 그토록 괴로워했느냐? 남편이 보낸 URL에는 김세론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무당 유튜버들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김세론 씨는 이 무당 유튜버들의 이름과 채널명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대체 왜 본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절규합니다. 특히 김세론 씨는 지인에게 무당 유튜버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나쁜 여자가 맞느냐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무당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세론 씨가 무당 유튜버들의 막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상처를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두 가지 이유로 절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뉴욕 남편의 지독한 집착과 가스라이팅이 있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한국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라는 말도 믿지 못해 미국에서 CCTV 영상까지 보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술집에 CCTV 자료를 따로 요구해야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김세론 씨는 이 자료를 직접 확보해서 뉴욕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김세론 씨가 뉴욕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당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남편은 본인을 나쁜 여자로 낙인 찍는 듯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김세론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김세론 씨는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 전 남친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당 유튜버들의 막말이었습니다. 김세론 씨는 무당 유튜버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언급하면서 흐느낍니다. 저는 김세론 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무당 유튜버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관종의 거짓 팔자다. 입설, 구설이 있는 팔자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거짓말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정신이 이상하다고 본다. 환향기도 있다. 비밀이 많고 외로운 사주다.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는다. 주체가 안 되는 기분파다. 복귀는 영영 물 건너 갔다. 지금도 안 좋지만 내년에는 더 안 좋다. 제3자가 봐도 너무한 막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당 유튜버들은 김세론 씨의 일이 터질 때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그녀를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김세론 씨가 뉴욕 남편이 해당 URL을 보내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뉴욕 남편이라는 사람이 비과학적인 사주 등을 근거로 삼아서 생을 끝낸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등의 막말을 내뱉는 무당 유튜버들의 영상을 김세론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해서 직접 보낼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김세론 씨. 남편이 보낸 무당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영상을 확인한 뒤 김세론 씨의 반응은 왜 이런 동영상들을 보냈느냐라는 남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냐 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김세론 씨가 당시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과 극단적인 선택 안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가 누군가가 타인의 현실 인식을 지속적으로 왜곡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판단력을 의심케 하는 심리적 학대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아 붕괴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의 감정이 증폭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희망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 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 보고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반복은 PTSD와 같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키며 극단적 선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견디다 못한 김세론 씨는 미국 남편과의 혼인 무효화 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인이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 남편과의 극심한 갈등과 가스라이팅, 무당 유튜버들의 막말이 트리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김세론 씨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합정동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개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면서 카페 운영자로서의 새 삶을 꿈꿨습니다. 계약금까지 미리 낼 정도로 의욕을 보였던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성수동 빌라에서 일산 아파트 이사를 결정하는 등의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카페 개업마저 후속 투자금 불발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던 고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뉴욕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과 한 달 만에 파경으로 끝이 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졌던 카페 사업은 계약금까지 냈음에도 진행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절망만 남은 상황 속에서 김세론 씨는 그 이전의 자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외롭고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방황했던 현실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뤄진 비극이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배경 등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를 필두로 한 일부 대중들은 김세론 씨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전 남친인 김수현 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하든 그 어떠한 검증도 없이 쏟아졌던 기사들, 정작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폭로라고 폄하하는 현실들,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병들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부지석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번 사안에 임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과 현실, 모두가 이를 외면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고인의 명예를 찾아주겠다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현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